안녕하십니까. 레귤레 의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발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불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발바닥 또는 찌릿찌릿한 증상을 만드는 발바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이 뜨겁고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찌릿찌릿한 증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족골통이라는 게 있을 때 그 부분에 통증이 있는 거를 이제 이런 찌릿찌릿하고 불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아니면 발가락 끝 쪽에 증상이 있는 거, 그걸 지간신경종이라 그랬죠. 앞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뤘어요. 중족골통과 지간신경종. 오늘은 뭘 다룰 거냐면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를 다룰 거예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디서 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되게 유명하죠. 손 저리고 손가락 끝에 피가 잘 안 통하는 느낌 들고 아플 때 그때 병원 가서 검사해 보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이러면서 치료 받잖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요. 손목 터널보다는 훨씬 드물지만 발목에도 터널이 있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발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복숭아뼈죠. 발이 발 안쪽이에요. 복숭아뼈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바닥 타고 발가락 끝까지 여기 빨갛게 칠해놓은 부위 보이죠? 여기가 아프거나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찌릿찌릿하거나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발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좀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 설명 한번 드렸죠. 생기는 그 해부학적인 거하고 원인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설명한 건데,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요, 손바닥도 그렇지만 주로 이제 손가락 끝 쪽에 이쪽에 저리고 감각이 좀 떨어지고 약간 터질 듯한 느낌이 들고 털면 좀 나지고 이런 게 생기는데,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 손목은 얇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은 5개나 되고 굽혀야 되고 펴야 되고 주로 이제 굽히는 힘줄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요 얇은 손목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힘줄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줄만 지나가나요? 그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야죠. 그리고 혈관도 지나가야죠. 그래서 굉장히 좁은 공간을 여러 개의 구조가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대껴요. 좁은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힘줄이고요. 노란 게 신경인데, 이 손을 많이 쓰거나 하면은 이 힘줄이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근육이 발달하면서. 이 두꺼워진 힘줄들이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 한정된 공간에서 신경이 차지할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좁은 곳을 신경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경이 부어요. 붓고 피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이 손가락 끝까지 신경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저리고 아프고 감각 떨어지고, 정말 심해지면 이제 손가락 근육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쥐는 힘이 약해져요. 특히 이렇게 두 개 딱 쥐는 힘이 약해져요. 그거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고요.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하는 방법까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발목 터널 증후군은 어떨까? 거의 비슷해요. 발목 터널도요, 이 경골이라 그러죠. 종아리뼈, 정강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에 복숭아뼈 있잖아요. 복숭아뼈에서 이 뒤꿈치뼈 사이를 이어주는 인대가 있어요. 얇은 막이에요. 요 인대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그냥 봐도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지나가죠. 이거 힘줄이 지나가요. 힘줄, 뒤에도 힘줄, 요 노란 게 신경, 그 다음에 빨갛고 파란 거는 혈관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구조들이 인대 아래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여기가 계속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힘줄이 붓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한정된 공간에서 뭔가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때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찰에 의해서 신경이 퉁퉁 붓고, 그러면 여기에 신경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변뿐만 아니라 약간 위쪽하고 아래쪽, 그래서 주로 발바닥하고 이쪽으로 뭔가 증상이 생기겠죠. 그거를 발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해부학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그림 설명드리면 이게 뒤꿈치고요. 이게 발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아까 복숭아뼈라 그랬죠.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얇은 막이 있고, 인대죠. 이 인대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 힘줄들이 지나가는데 요게 신경이에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이 부분을 발목 터널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터널이거든요. 이 터널 바로 위쪽으로 뭐가 하나 나오죠. 경골신경이라 그러는데, 이 신경이 이렇게 나오고 그 옆으로 하나가 나와서 뒤꿈치로 먼저 가요. 이게 뒤꿈치 신경이에요.
뒤꿈치의 내측신경이죠. 그래서 뒤꿈치 아프신 분들, 족저근막염인 줄 알았더니 요 신경에 문제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멀쩡한데 요 신경이 어딘가에서 여기서 끼거나 아니면 어딘가 부어서 뒤꿈치 쪽에 통증을 일으키면 족저근막염하고 증상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요 신경이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발바닥 신경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안쪽으로 가고요, 하나는 바깥쪽으로 가요. 그래서 증상이 서로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발목 터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실제로는 이 터널 안에서 나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부분은 이 발목 터널 안쪽에서 두 개가 갈라져서 발바닥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면 발바닥 전체가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픈 경우가 있고요. 한 5% 정도, 100명 중에 한 5분 정도는 터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두 개가 나눠지면은 눌리는 부위가 각각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 안쪽 신경만 눌려서 발바닥 안쪽만 아픈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이 바깥쪽 신경만 문제가 돼서 새끼발가락 쪽 발바닥만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주변에서 신경을 누르면 그게 발목 터널 증후군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발바닥 쪽에서 바라본 해부학이고요. 뒤꿈치 쪽 신경이 이렇게 있고요. 나와서 아까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 발바닥 신경이 두 개로 갈라져서 안쪽 신경이 잘 보시면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 발가락까지, 요 네 번째 발가락의 한 중간 정도까지 이 부위까지 신경이 퍼지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발바닥 신경은 쭉 나와서 이 새끼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 바깥쪽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가 아픈 분들도 계실 거고,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여기만 신경이 눌리면 하나, 둘, 셋, 주로 이제 이 세 개의 발가락이 찌릿찌릿하거나 여기가 이제 불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바깥쪽 발바닥 신경이면 새끼발가락 쪽으로 불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면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이게 신경 문제냐 혈관 문제냐 뭐냐, 그 정의를 먼저 얘기하면요, 종아리, 그러니까 경골신경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신경이 나오는데 그 신경을 압박하는 모든 경우 발목 터널 증후군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 누르는 게 뭐 혈관이 될 수도 있고 뼈가 될 수도 있고 인대가 될 수도 있고 심줄이 염증 생겨서 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신경을 누르면 그게 발목 터널 증후군이 되는 거고요. 뭐 특별히 기저질환이 없이 그냥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은 뭔가 원인이 있어요. 그냥 생기진 않아요. 뭔가 신경을 누르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증상을 한번 볼게요. 발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신경통 증상이에요. 신경통이라는 게 뭐예요? 절절거리고 찌릿찌릿하고 바늘로 콕콕 쑤시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불타는 듯한 느낌. 나 발바닥에 불이 나, 나는 땀도 많이 나고 불편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검사해보면 발목 터널 증후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아까 보셨던 이 발목, 복숭아뼈 아래 요 부위부터 해서 발바닥까지, 이 발바닥 전체까지 퍼지는 통증이 발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발바닥이 뜨겁고 찌릿찌릿하고 그런 통증이 오다가 조금 심해지면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발바닥에 감각이 떨어지면 남의 살 같아요. 모래알을 좀 밟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껌이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늘로 찌르는 통증도 있다 그랬고,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엔 감각이 아니고 운동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신경이 발가락을 이렇게 모으거든요. 발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발가락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이게 이제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이 운동하는 방법이 수건 잡아당기기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수건을 쫙 펴놓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계속 잡아당겨서 발바닥 근육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면 이 잡아당기는 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언제 많이 안 좋아지냐면 주로 운동하고 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를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서 있기 때문에 다리 쪽에 피가 쏠리고, 그러면 근육이 피를 많이 머금게 되니까 더 두꺼워지겠죠. 심줄도 더 팽팽해지고, 그러면서 신경을 더 많이 눌러요. 그래서 걷거나 운동하고 나서 이런 증상들이 악화가 되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요, 나중에는 뭐 운동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루 종일 증상이 있습니다. 서 있던 앉아 있던 신경이 꽉 눌려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힘들죠. 하루 종일 다리가 저리니까. 주로 주된 원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신경을 누를 수 있는 모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평발이 있는 경우, 평발되면 아치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서 신경이 꽉 눌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요족, 하이 아치, 아치가 너무 높아도 이 텐션이 올라가니까 신경이 눌릴 수가 있어요.
부상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발목 염좌, 발목을 삔다든지 그러면서 인대가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골절이 돼도 신경을 누를 수가 있을 거고, 좀 흔한 경우인데 결절종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결절종이 뭐냐면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따로 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물혹 같은 거예요. 근데 물은 아니에요. 뽑아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염증이 오래되면서 그게 농축이 되기 때문에 젤리같이 변합니다. 관절액이. 그래서 그게 종양처럼 신경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 결절종이라 그러고요. 보통 이제 손목이나 이런 데 많이 생기죠. 손 많이 쓰시는 분들, 게임하면서 마우스 계속 쓰시는 분들 보면 일하면서 마우스 쓰시거나 하면 이런 손목 이런 데 아니면 손등 이런 데 볼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누르면 또 아픈데 세게 누르면 또 들어가요. 말랑말랑해요. 그게 결절종이고요. 그 다음에 골극이라 그래서 뼈가 더 자라는 거죠. 압박을 받으면 뼈가 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거나 오래 서 있거나 관절염 같은 게 생기면 뼈에 변형이 오면서 골극이 생기고요. 하지정맥류가 있어도 이런 게 생겨요. 서 있으면 하지정맥류는 다리가 발바닥 쪽으로 피가 쏠리잖아요. 그럼 혈관이 부풀면서 그때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이래서 발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종양도 있을 수 있겠죠. 지방종이 그 신경 옆에 있으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신경에서 생기는 종양, 신경종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줄에 염증 생겨도 생겨요. 거기 염증 생기면서 퉁퉁 붓거나 하면 신경을 누를 수가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 관절염처럼 염증성 질환도 이런 발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발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면요, 이것만 있는 경우보다는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발목 터널 증후군 더하기 족저근막염, 그거 더하기 지간신경종, 이렇게 되면 하나만 치료해서는 잘 안 낫겠죠. 지간신경종 치료했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발목 터널 증후군도 같이 치료해야 되고, 그 치료해서 좋아졌는데 뒤꿈치는 계속 아파요. 그러면 족저근막염 의심해서 거기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 손가락으로 꾹 눌러봐요. 쉬는 거예요. 쉬는 게 제일 좋죠. 최대한 발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한 며칠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요, 신경이 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되는 효과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10번 해주시고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